네, 안녕하세요. 네, 김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퇴근길 영상 오랜만에 좀 찍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시장은 8월 5일날 그런 급락장, 그런 변동성장이 언제 있었냐는 듯 아주 평온하게 최근에 움직이고 있죠. 제가 지난번 그때 너무 과하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과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이제는 경기 침체 이야기 잘 안 하죠. 네, 시장이라는 게 참 그래요. 변화무쌍하고 생물과도 같은 건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카멜레온처럼 변화를 주는 건데, 자, 최근에 반등장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이번 달 이제 남은 기간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가 드라이빙 시장을 오랜만에 킨 이유는 마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공유하거나 노티스할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은 굉장히 스테이블한 그런 장이고, 자, 이번 주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잭슨홀 미팅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봐요. 물론 갑자기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코멘트를 할 가능성은 완전 제로라고 배제는 못하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지금 경제 지표상, 돌아가는 정황상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파월 의장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파월 의장은 깜짝 쇼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잭슨홀 하니까 이게 뭐 엄청 중요한 이벤트고, 중요한 이벤트라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원래 이 잭슨홀은 2000년도 초중반만 해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름 휴가 대신 모여가지고 같이 좋은 경치를 보면서 티타임을 갖고 개인적인 뷰를, 세미나를 하고 심포지엄을 갖는 이벤트. 이 잭슨홀 미팅이 왜 이렇게 큰 화두가 됐냐면 2010년이었을 겁니다. 2010년이면 우리가 2008년도에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고 글로벌리 정말 힘들었잖아요. 우리도 그때 주가가 50% 빠지고 은행들이 적자나는, 저는 은행 적자를 2008년도에 보고, 2008년도에 은행들 적자가 시작이 됐고 2009년도 상반기에 은행들의 적자가 엄청났는데, 그때 2009년도에 약간 이제 좀 딴 길로 빠지지만 2009년도에 은행들이 분기마다 적자를 냈는데요, 주가는 분기에 몇십 프로씩 오릅니다. 그게 이제 주가의 선행성인데요. 아무튼 2010년이면은 이제 2008년도 리먼이 터지고 2009년도부터 이제 페드가 양적 완화를 하죠. QE라는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양적 완화라는 용어조차도 생소했을 텐데 1차 QE가 이제 딱 시작을 해서 금융권이 이제 2009년도에 안정을 찾았죠. 안정을 찾고, 근데 이제 2010년도에 고민을 합니다, 시장이. 그 다음에 페드가 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때 2010년 잭슨홀 미팅에서 그때 당시에 버냉키 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잭슨홀에서 QE2를 한다고. QE2. 그때만 해도 QE2를 한다는 거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근데 QE2를 한다고 한 당일날요, 미국 시장이 보합이었습니다. 거의 보합.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뭐 QE2 뭐야 이거, 뭐 새롭지도 않네, 이거 썸씽 뉴가 아니야, 아무 의미 없어. 그랬는데 한 두 달 후에 주가가 한 20% 오릅니다. 주가가 20% 올라요. 엄청난 강세장이 옵니다. 그래서 2010년 하반기장이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저도 있고요. 그런 이벤트 이후에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재밌었던 잭슨홀이 2014년이었을 겁니다. 2014년은 아마 그 인간 비둘기, 지금 앨런 의장님이, 그 당시 앨런 의장님이 2014년도에 시장이 좀 굉장히 공포스러워했어요. 그때 약간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냐, 페드가 좀 매파적으로 선회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역시 인간 비둘기, 비둘기인가 인간인가, 앨런 의장님이 그럴 일 없다라고 잭슨홀 그 회의에서, 심포지엄에서 그런 코멘트를 하면서 또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나름 시장에 그때 이제 하락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제 기억엔 그래요.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잭슨홀 미팅에 이벤트가 많았지만 파월 의장이 되고서는 잭슨홀의 이벤트는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잭슨홀도 큰 쇼크나 서프라이즈가 없는 걸 시장이 가정한다고 보면, 아마도 예상컨대 파월 의장님은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코멘트를 아주 세련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빅스텝이든 아무튼 아니면 그냥 예상대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수준의 25bp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사실 빅스텝을 한다 그러면 좀 더 걱정을 할 수 있죠.
지표가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나? 또 그러면 또 아래 공포가 재현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정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라인 안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러면 다 하는 이벤트인데 그러면 뭐 세론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통계가 있어요. 잭슨홀 이벤트가 이제 이번 주말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FOMC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통상적으로 2000년도 이후에요. 잭슨홀 미팅과 9월 FOMC까지는 대체로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통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잭슨홀 베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9월 FOMC 베팅을 하는 그런 흐름이고, 사실은 가을이 보통 9월, 10월이요. 주식으로 좀 먹기가 어려운 장이에요. 저도 펀드 매니저 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을에 성과가 좋았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버티고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아주 미약하게라도 내는 게 목표인데, 사실 지난주 8월 초에 급락이 한번 있었잖아요. 아주 극심한 변동성이 있으면서 악성 수급들이 많이 털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반등 장을 보면요, 생각보다 종목들의 흐름이 가볍습니다. 한국도 추석 이후에 추석까지 뭐 주식을 얼마 가져가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배당에 대한 강한 수급 외에는 연말까지 지금 상반기에 또 성과도 좋은데 올해 성과를 좀 확정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쉽게 들어오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그 약한 수급 상황에서 그 경기 침체라는 망령, 아주 지금 생각하면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그때 너무 과다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 사실 악성 수급이 많이 털렸다 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반등이 생각보다 좀 쉽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반등의 성격은 무엇이냐, 제가 원래 본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로 돌아가면, 지금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보면요, 많이 빠졌거나 아니면 펀더멘탈이 굉장히 야구하거나 이 교집합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 플로우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조 반도체로 들어오고 AI 관련된 종목으로 들어오고요. 사실 엔비디아가 거의 지금 낙폭에 80-90% 회복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고점 대비 얼마 안 남았는데, 고점이 140불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130불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28일날 지금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엔비디아가 쉽게 급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단기의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겠지만, 차익 실현 가지고는 다시 주가를 하방으로 밀지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28일이라는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 주식을 바닥에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 같고, 조선도 거의 낙폭을 많이 좀 회복을 했고요. 펀더멘탈이 좋았던 그런 섹터고, 반도체, 조선, 의료기기 이런 섹터들로 외국인 플로우가 들어오면서 많이 반등하고 있고, 오히려 의료기기 같은 섹터는 신고가를 가고 있죠. 의료기기, 미용, 톡신 이런 섹터나 종목들은 신고가를 가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밸류업, 밸류업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 플로우 굉장히 강해 들어오면서 지금 뭐 오늘도 DB손보 신고가, 삼성증권도 신고가, KB금융 같은 은행주의 대장주도 거의 신고가 레벨에 있죠. 그래서 이번 반등을 이끌고 있는 건 크게 두 축이죠. 펀더멘탈이 양호하고 낙폭이 과대했던 섹터, 그게 반도체고, 기존 주도주였던 많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다시 고점 부근에 있는 그게 이제 조선, 방산, 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반등을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은요 8월달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그 뒤로부터 바로 하는 작업이 뭐냐면, 2분기 실적 시즌은 정신없죠. 뭐 실적 분석해야 되고, 실적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고, 그러면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지난주까지였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찬바람이 이제 불기 전에 배당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배당 컨셉으로 가져갈 종목이나 섹터를 지금은 리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운용사들이 이제 셀사이드 증권사들한테 퀀트든 금융 애널리스트 부탁해가지고 올해 배당 수익률을 정리를 해달라, 그거를 좀 소팅을 해달라는 리퀘스트가 되게 많을 때예요. 그래서 저도 리퀘스트를 해놨고, 그러면 이제 그 리퀘스트가 오잖아요. 그걸 기반하고 본인의 정성적인 어떤 판단으로 이제 배당주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8월 중순 이후부터 9월 추석 때까지는 배당주들의 강세가 좀 일부 예상되는데, 또 올해는 또 밸류업 관련된 모멘텀까지 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관련 섹터나 종목들은 쉽게 꺾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반등에 대한 어떤 성격, 이제 우리가 8월 달까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제 의견을 제가 공유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남은 8월 달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매일매일 저의 생각을 공유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매일 영상 올리면 저도 좋죠. 영상 올리면 구독자는 항상 늘어요. 조회수도 나오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노이즈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저의 정제된 생각을
효율적으로 좀 컴팩트하게 좀 전달을 드리는 게 제가 사실 굉장히 유튜브를 하면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상 자주 안 올라온다고 너무 또 김탁 너무 게으르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아무리 제가 바쁘고 급해도 꼭 영상을 업로드해서 제 생각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돌려보시면은 제 생각이 많이 녹여져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진짜 8월 초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꼭 여기서 계속 스틱하게 계시면은 꼭 이 시장은 고상한다. 그냥 스틱하게 계시면 안 되고요. 제가 김작가 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켓에 계속 계신다고 하면 시장은 꼭 보상을 합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요. 건강 유념하시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리고 조만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빠이.